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지역에서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고민은 접고 정보는 펼치는 오늘의 노란우산. 안녕하세요, 이정희 교수입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장님의 생활을 지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 목돈 마련 성격의 공적 제도입니다. 오늘의 노란우산은 사장님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중고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정책은 크게 지원 정책과 보호 정책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 경쟁을 하면은 소상공인들이 불리하니까 특정한 업종에서는 대기업들이 이 업종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소상공인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보호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및 입지 규제가 있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가 있는데요. 한 달 이후에 강제 휴무가 있고요. 0시에서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입지 규제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전통 상업 보존 지역, 정부가 마련된 이런 보존 지역에 지정된 상권에서는 1km 반경 안에 대형 유통업체 출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중소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원 정책 현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에서 내수 경제가 좀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에 오고 있습니다만 이 관광객들이 지역의 소상공인 상권에서 구매가 많아지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하고 접목시켜서 관광상품이라든가 축제, 국가상품 등의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소비 촉진을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노중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뭐 대규모 산불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또 가뭄 피해라든가 이런 재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여기 대해서 이제 정부가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을 하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혁신 성장을 유도한다. 소상공인도 이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커질 수 있어야 된다.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고 또 콜센터라든가 비대면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 요즘같이 경기 불황이 길어지니까 이 채무가 계속 옥죄에 있는 거죠. 캠코하고 새출발 기금 등과 연계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원금 감면이라든가 장기 분할 상환 이런 지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성실을 상환한 자영업자들한테는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내가 지금 계속 적자인데 폐업은 하고 싶은데 폐업은 하지 못하고 왜 폐업을 못하는가 했더니 폐업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폐업을 정리한다든가 채무 조정을 통해서 폐업을 하고 다시 재도전해서 힘을 새로 얻는 이런 것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화재공제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기여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 재기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시켜줬고 세부담도 완화시켜줘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의 공제율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입자라든가 특히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세부담도 완화시켜주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란우산 가입자 전용 금융기관 우대금리, 우대보증 지원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하고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지역 가치를 높이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로컬 브랜드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및 로컬 브랜드 창출을 통해서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창업 붐을 조성을 하자. 바로 이제 지역 창업을 도와주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 기업 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표화에 보이듯이 개인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7곳 또 협업을 통한 경우도 46 협업 단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한 233개 사업 지원 있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1인 가구는 구매량이 작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인 가구가 있을 때는 한 번 살 때 구매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구매를 작은 구매, 그러니까 빈도수를 자주 하고 조금씩 구매하는 소비 행태로 바뀌었다. 이런 1인 가구에 맞는 이런 판매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식당에서도 혼자 오는 고객들을 위한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HMR이죠. 자기가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식사하겠다는 이런 고객들도 있으니까 이 고객들을 위해서 간편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영업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가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자영업자 시장은 어떤 변화를 받을까요? 이 노인 고객이 많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젊은 고객은 줄어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가게의 고객도 그렇게 비중이 좀 바뀌겠죠. 그럼 이 고령층의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가게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노인 인구들이 필요한 이 서비스를 잘 파악을 하고 여기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제 환경에 소상공인이 꼭 가져야 할 관점이나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일단 경기가 불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비용 구조를 경쟁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고비용 구조에서 저비용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한편에서는 차별화입니다. 프랜차이즈하고도 경쟁을 할 때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경쟁해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독립점포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서비스라든가 친화력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친밀감이라든가 우리 소상공인들은 친밀감을 통해서 그 칸막이를 걷어주는 이렇게 해서 고객과의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소상공인이 가져야 될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변화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 시장 변화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응할 건가 하는 고민을 늘 해야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는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함께 배우며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사장님의 가게에 작은 힌트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며 노란 우산이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민은 접고 정보는 펼치는 오늘의 노란 우산.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